복돌이라고 하고 지금 여름 다 돼가는데. 이게 포인트야 포인트. 반팔 입으면 난 뭐야 얼어 죽겠다. 나 사실 가슴에 두르고 싶어 이렇게 안 보이게. 젖꼭지 나온다고 저 가리려고 한 거지 그거. 나 약국에 그거 밴드 있더라고. 좋은 브랜드야. 빠지면 어쩔 수 없지. 뒷색깔이랑 비슷해서 몸 다 날아가면서 뭐 얼굴만 둥둥 떠다니겠지. 이게 이건 안 빠질 걸? 빠질 것 같아 내가 볼 땐. 지금 잘 있는데 왜 빠져? 안녕하세요. 방송, 유튜브, 인터넷에서 떠도는 허위, 과장, 광고. 아 식품에 대한 거구나. 미안하다. 아 요거 안녕하세요 방송 요거 아이고 안녕하세요. 본인이 해봐. 보면 안 보고. 안녕하세요 방송 유튜브 인터넷 유언비어처럼 떠도는 식품에 대한 과장 광고, 약에 대한 허위 정보 이런 것들 낱낱이 파헤치는 시간 편식방입니다. 네, 오늘 사회를 맡은 정재훈이고요. 제 옆에는 지금 서득현 PD님 앉아 계십니다. 오늘 약 식품에 대한 올바른 정보 전해주실 거죠, PD님? 다 해먹어라 이야. 자 이번 주제는요. 환절기, 감기, 코로나19 구분하는 방법. 있나요? 감기랑 비슷하지 않나요 둘 다? 안 걸려봐서 사실 저도 정확히는 모르는데요. 일단은 뭐 제일 주된 특징 중에 하나가 발열 체크 같은 거 하잖아요. 네. 감기는 열이 안 나거나 열이 나도 미열이에요, 미열. 그냥 뭐 이렇게 대봐도 잘 모르겠고 독감은 열이 고열이에요. 맞아요. 저 인플루엔자 걸렸었는데 네. 죽다 살아났어요. 코로나19는 한 그 중간 정도? 아 그래요? 그게 아프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열이 나긴 나는 거예요, 38도 이상으로. 감기는 보통 이제 목 좀 아픈 경우도 있지만 보통 이제 콧물 나고 재채기 하고 이런 증상이 많은데 코로나19는 그런 것보다는 뭐 이제 마른 기침 이런 증상들 좀 나고 뭐 머리 아픈 사람도 있고 몸살 난 것처럼 그러기도 하면서 뭐죠. 그리고 이제 제일 특징적인 게 냄새 못 맡는 거. 아 냄새 계속 못 맡는 건가요? 평생? 평생 못 맡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그 냄새 못 맡는 게 굉장히 특징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까지는 냄새를 못 맡는 그런 질환은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냄새 못 맡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둔감한 경우가 되게 많은데 이거는 후각이나 미각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생기니까. 제가 후각도 잃어봤잖아요. 이게 비염 수술하고 여기 다 꽂혔을 때 테스트를 했었어요. 이렇게 양파랑 뭐 생강이랑 이렇게 해서 눈을 가리고 우리 직원들한테 이제 해봐라. 근데 사과같이 오독오독 씹히고 맛있는 거야. 한 입만. 입에다 넣어. 두번째. 마늘인 것 같은데 이거. 찝어봐요. 뭐야 이거? 마늘 아니야? 무슨 맛이 나요? 근데 그 사이로 만큼 틈이 있었나 봐요. 살짝 생강에 쏟아지는데 생강을 이만큼을 나한테 준 거야. 근데도 매운지도 모르겠더라고. 와 나쁜 것들이야. 후각을 실제로 상실을 하게 되면 뭐 우울증을 앓게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할 정도로 삶의 어떤 그런 기분 좋은 것들을 많이 잃어버리는 거니까. 그렇죠. 음식 맛은 다 거의 다 잃었다고 봐야죠. 그렇죠. 그래서 후각 잃어버린다는 게 사실 굉장히 생각보다는 많이 심각한 그렇죠. 문제야. 근데 코로나19에 걸리고 나면 네. 걸릴 때 열이 올라도 감기약을 먹지 말라고 하잖아요. 감기약을 먹으면 열이 떨어지니까. 이제 열이 나는 거를 자꾸 이렇게 누르다 보면 이 사람 코로나19인 거를 모르고 병원을 늦게 갈 수 있고 그 상태로 열이 안 나니까 자기는 막 돌아다니면서 사람들한테 옮길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이제 많이 우려를 하는 거죠. 결국 감기약을 먹어도 코로나는 낫지도 않고 열은 내려가지만 그걸로 낫는 건 아니니까. 어차피 감기약은 감기도 안 낫잖아요. 감기약 먹는다고 감기 낫는 게 아니니까. 인도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카레 먹고 그래가지고 감항 때문에 안 걸린다고 했던 그 얘기가 코로나 초기에 있었거든요. 그렇죠. 2020년 3월 4월 뉴스를 찾아보면 인도 사람들 카레 먹고 괜찮다라는 얘기가 막 많이 나와 있었어요. 불과 뭐 얼마 안 있어가지고 인도가 뭐 세계에서 제일 많이 그쵸. 확진자 나오는 그런 국가가 올라섰으니까. 뭐 옛날에 우리 저기 사스 때도 김치 먹으면 괜찮다는 얘기도 있었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불가리스. 예. 자세한 건 이따가 저기 천황 선생님 오셔서 이따위 알겠어요. 실험은 앞으로 두 번 다시 하지 말라는 이야기지. 거기다 의도야 회사야 뭐 돈 더 벌라고 하려고 뭐라고 할지 내가 그것까지 뭐라고 하겠어. 막 간단하게 약사로서 네. 까준다면 뭐 불가리스가 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얘기했다가
남양유업이었잖아요. 그 회사는 굉장히 강력한 징계를 받아서 2개월 영업 정지 이런 처분을 받았는데 2개월 동안 불가리스가 안 나오는 거예요? 아니면 전체 이제 그 동안에 있는 상품이 재고를 판매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뭐 어차피 그 일주일밖에 안 나오는 거 재고 판매가 안 되죠. 근데 더 웃기는 거는 그게 왜 품절이 되냐고요. 그게 왜 품절이 되냐고. 그 품절이 됐다는 거지. 그게 뉴스에 뜨고 나서.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 유튜브에서도 그런 거를 정말 실제로 받아들이는 그런 분들은 또 본인들이 믿고 싶은 그런 것만 가서 보게 되기 때문에 이 편식방을 안 보는 거죠. 그렇죠. 구글의 음모 아닐까요? 저 구글 관계자들 보고 있나? 저는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저런 같은 철퇴를 한국의 제약회사들도 많이 맞았어야 되는데 제약회사들도 비슷하게 그런 식으로 사기치는 거 그냥 맞죠. 실험실 수준, 세포 배양 수준으로 해서 사기친 게 되게 많거든요. 다 같이 잡아야 되는데 식품회사만 좀 억울하겠다라는 생각도 약간 들었어요. 우리나라는 식품 회사를 조금만 잘못하면 되게 크게 철퇴를 받고 연예인들 좀 잘못하면 철퇴를 받는데 정치인들 하나는 철퇴를 안 받고 기업인들 잘못해도 철퇴 안 받고 이상하죠. 네. 이상한 게 있어요. 네. 다만 제가 지금 그렇다고 해서 식품회사를 옹호한 건 아니고요. 제약회사도 같이 혼났어야 된다. 제약회사 혼날 거 한두 가지 아니었다 이번에. 그런 저기 얘기하는 겁니다. 불가리스처럼 낳는다고 하면 안 낳는 게 어디 있어요? 콜라도 넣어놓으면 죽을걸요? 그 지금 백신을 많이 맞고 있는데 혈전이라는 얘기가 자꾸 나와요. 네. 그 혈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면 혈전 도대체 뭘 보고 혈전이 생긴다고 하는지. 그러니까 이제 혈전이 해주세요. 생긴다는 거는 네네.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안에- 여기다 상처를 내면 네네. 피가 나는데 계속 나는 게 아니라 굳죠. 네, 굳죠. 그러니까. 피 안에 뭐 혈소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상처가 났을 때 굳을 수 있는 장치를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상처가 났을 때만 일어나야 되는데 네. 만약에 이제 혈관 안에서 그러니까 안에서 그 피떡이 지게 되면 굳는 거죠. 그 네. 혈전이라는 거죠. 그러면 혈관이 막혀버리겠죠. 막히거나 그럴 수 있다. 또는 혈전이 어디서 생겨났어. 네네. 근데 그게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중요한 혈관을 막아버리면 얇은 혈관이나 이제 중요한 부분에 가서 막힐 수도 뭐 있군요. 이제 중요한 데 가가지고 거기에서 혈관을 막아버리면 그런 큰 문제가 생기는 거니까 조기에 이제 그거를 찾아내가지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중요한데 이제 코로나19 백신하고 관련해 가지고는 네네. 일부 백신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 지금 잠깐 잠정적으로 중단을 해놓은 게 존슨앤존슨에서 만든 거. 존슨앤존슨에서 만든 거를 잠깐 중단을 해놓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같은 경우에도 나이에 따라 가지고 위험이 더 좀 있는 그런 경우에는 접종을 이제 중단하는 쪽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사실 뭐냐면요 우리가 약도 부작용으로 혈전이 생길 수 있어요. 어떤 약들이 그런 예를 혈전이 들면 생기나요? 젊은 여성분들이 복용하는 피임약 같은 경우에 피임약. 그것도 이제 피임약도 35세 이상의 여성분이 흡연을 한다. 그러면 35세 이상의 여성분이 흡연을 한다는 것만으로도 이분은 이제 심혈관계 쪽에 위험이 있다고 보는데 여자가 특히 더 그런가 봐요. 피임약은 남자가 안 먹으니까 원리가 뭐냐면요. 네. 여성분들이 임신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혈전이 더 잘 생기게 돼요. 왜냐하면 그래요? 생각해 보세요. 임신해가지고 출산을 하는데 네. 혈액 응고가 안 되면 어떻게 돼 있어요? 지혈이 안 되니까 죽겠죠. 그러니까 그런 우리 성분들이 몸에서 피에 많이 점점 늘어나겠군요. 그래서 아무래도 여성 호르몬 수치, 에스트로겐 수치가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은 혈액 응고라든지 이런 게 조금 더 잘 되는 쪽으로 갈 수가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피임약을 복용 중일 때 그런 위험이 살짝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거예요. 성분들을 자극시켜 주니까 그게 이제 불규칙하게 올라가다 보면 혈전이 생길 수도 있겠네요. 근데 이제 그게 뭐 평소에는 거의 무시할 정도니까 네네네. 문제가 안 되는데 35세 이상의 여성이면서 나이가 좀 있는 거죠. 그러면서 흡연을 한다. 이 경우에는 그 위험이 더 증가를 하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안 되는 거예요. 누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지금 맞는 약이 완벽하게 만들어진 게 아니라 너무 급하니까 지금 뭐 3상까지 가지 않은 약들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급하니까 왜 너무 많이 죽으니까 너무 많이 걸리고 너무 위험하니까. 지금 이제 잘못된 게 3상까지 가지 않은 거가 아니고 2상, 3상을 동시에 진행. 그러니까 이걸 동시에 진행하고 있는 거죠. 동시에 진행을 해서 나온 거고 네. 또 약이라는 거는 약이 출시가 되고 나서도 4상이라고 그래가지고 혹시라도 이거를 왜냐면 임상 시험에서 몇천 명한테 해도 그렇죠. 안 나올 수 있으니까. 안 나올 수 있으니까 이거를 정말 수십만 명이 썼을 때 어떤 게 나오는지 계속 모니터링 하는데 저기 이제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드물지만 지금 이제 50세 이하의 여성분 6분이 J&J 그러니까 존슨앤존슨에서 나온 얀센이죠. 거기 이제 백신을 맞고 나가지고 혈전 관련 부작용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미국에서 저 백신을 몇 명한테 몇 번을 투여를 했냐? 700만 건을 투여를 한 거야. 그러니까 700만 건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700만 건에 5명이 나왔는데 사실 이 정도면 백신을 맞은 사람, 안 맞은 700만 명 이거를 비교를 했을 때 저게 뭐 딱히 백신을 맞아서 그렇다라고 보기가 어려울 수도 있는 상황인데 거꾸로 말해서 그냥 네. 일반인 700만 명을 혈전 주사하면 5명은 나올 것 같아. 근데 이제 중요한 포인트만 여기서 짚으면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나오는데 존스 홉킨스라고 굉장히 유명한 병원이 있거든요. 거기서 만들어 놓은 이제 인포그래픽 자료인데 저기 보면 이게 그렇다면은 지금 코로나19 백신이 안전하지 않다는 얘기냐?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다. 백신이 안전하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심각한 부작용이 없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멈추는 거는 그거는 뭐냐면 혹시라도 아주 드물지만 부작용이 있을까 봐. 근데 그 다음 슬라이드 되게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 지금 그럼 뭘 해야 되느냐? 다행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관련해서 여러 가지 다른 백신이 있으니까 다른 거를 맞을 수 있으면 된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뭐냐? 중요한 거. 이거를 프랑스에 있는 모 작가님이라든지 이런 분들 이제 백신 음모론자 이런 분들은 이거 봐라. 백신이 얼마나 위험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지금 저렇게 해서 중간에 중단을 하고 리뷰를 하고 하는 이거는 뭐냐면 이 백신이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상태에서 지금 관리가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거를 위험한데 맞추는 게 아니라 만에 하나라도 위험한 게 있으면은 중단하고 리뷰를 하는 그 시스템이 돌아가는 거예요. 아, 그렇죠. 걸러주고 네. 있는 거죠. 그 다음 슬라이드 그 나오거든요. 저것도 모르고 그냥 막 맞히는 게 아니라. 네. 이게 지금 굿뉴스야. 뭐냐면 이게 막 맞추는 게 아니라는 거지. 위험한 게 요만큼이라도 나오면 체크를 다 하고 있다는 거죠. 그걸 체크하기 위해서 멈추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혹시라도 모를 그런 안전 문제에 대해서 미국 같은 경우는 미국 정부의 이제 FDA, 뭐 CDC 이런 그런 기관들에서 여러 가지 시스템을 작동을 시켜가지고 이거 조금이라도 위험한 거 있는 거 아닌지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상 작동하고 있다는 얘기고 걱정할 일 없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저렇게 5명이 나왔다는 걸 알아낸 것 자체가 되게 700만 명이나 되는 숫자에서 저거 걸러내고 알아내고 좀 더 알아내기 위해서 잠깐 중단시키고 또 더 알아보고 혹시나 더 심각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 저는 뉴스가 나오는 것 자체가 잘 관리되고 있고 그렇죠. 700만 명이라는 저런 많은 숫자들에게 무언가를 한다면 저렇게 뭐 한 몇백 명, 몇천 명이 나온 게 아니라 몇 명 정도의 무슨 일들은 안 일어나는 게 더 이상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저거를 저렇게까지 멈추고 하는 이유 중에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혹시라도 누가 주사를 맞았는데 백신 맞고 나가지고 혈전 부작용이 생겼을 때는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 이걸 또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대응 조치를. 근데 그런 것까지 다 마련을 하기 위해서 지금 잠깐 멈춰놓은 거고 아무튼 간에 좀 굉장히 드물다.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는요. 우리가 어떤 게 있냐면 사람들이 약에 대해서 어떤 부작용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아주 드문 부작용이라고 얘기를 해도 사람들은 그게 나한테 일어날 걸로 생각을 하고 그 드물다는 게 막 뭐 몇천만 명에 한 명 부작용도 그렇게 받아들이질 못하고 이거 내가 맞으면 나 이럴 것 같아 이렇게 지레짐작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어떻게 보면 너무 떠드는 언론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약을 사서 보면 설명서 이만하게 나오잖아요. 거기 보세요. 부작용이 어마어마하게 많아. 뭐가 있고 뭐 알레르기가 생기고 뭐가 생기고 짜증 던지고 그냥 약 먹잖아요. 솔직히 그거 거기다 이만큼 진짜 이만한 종이 하나씩 들어있잖아요. 그거 다 보면 정말 이 약을 먹으라는 건지 먹지 말라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거 신경 쓰는 사람 없어요. 지금 그걸 떠들고 얘기하고 하니까 신경을 쓰는 건데 그렇다면 우리 약사님은 예방, 접종, 코로나19 백신 맞아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저는 이제 맞을 거예요. 왜냐하면 약사들 일단 맞는 걸로 결정이 났기 때문에 이제 4월 달에 신청 받아가지고 순차적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맞을 겁니다. 다음번에 혈전 걱정 안 되세요? 걱정 안 되고요. 네. 다음번에 제가 사실 그런 게 그렇게 잘 될 것 같으면 로또 사야죠. 누가 그러죠? 죽을 놈은 죽고 살 놈은 사는데 제가 저 약사님 보면서 걱정되는 건 이 목도리예요. 이 목도리 어떻게 할 거야 이거. 사실 가슴에 두르고 싶어요. 이렇게. 너무 과장된 뉴스만 믿지 마시고
몇 명이 맞았는지 그 과학적인 근거가 정말 있는지 그게 보편 타당한지 안 맞았을 때 우리에게 미쳐지는 그 영향이 더 얼마나 더 큰지에 대해서 좀 따져 보시고 이야기를 하셔라. 지금 매우 긴박한 상황이고 긴박하게 만들어서 이상 3상을 같이 진행하면서까지 긴급 승인해서 맞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죽고 병들고 사회가 마비되는 일들이 더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백신을 맞는 게 더 이득이다. 네. 자, 다음 주제는요. 지난번에도 한번 했었는데 손 세정제 요즘 많이 쓰잖아요. 식당 가면 이렇게 한 번씩 닦고 차에서도 하고 비누로 손을 씻는 게 더 나은지 손 세정제만 해도 괜찮은지 어느 게 더 효과적인가요? 선택할 수 있을 때는 비누로 손을 씻으세요. 아 그래요? 세정제보다 더 낫나요? 네, 선택할 수 있을 때는. 왜 그러냐면 비누로 손을 또 제대로 씻어야 되겠죠. 손 세정제도 그쵸. 마찬가지. 손 세정제는 이렇게 쭉 짰잖아요. 좀 럭셔리하게 한번 꼭 짜셔야 되고. 아, 조금만 하지 말고 많이 네, 짜라. 흥건할 정도로. 그렇죠. 아. 그리고 짜서 쓸 때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이걸 계속 비벼서 다 마를 때까지 비벼주시고. 아, 다 마를 때까지 네. 이렇게. 아, 저는 그렇게 해요. 왜 그러면 보통- 이게 있으면 너무 축축하니까 이렇게 비비면 마르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비비거든요. 네, 네. 아. 그거를 대부분 잘 안 하세요. 아, 그냥 이렇게 네. 하고 그냥 가죠. 바르는 게 아니야. 이렇게 발라놓고 마르기 기다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계속 비벼서 구석구석 비벼가지고. 이 날아갈 때까지 이러고 있지 말고 네. 비벼라. 네, 그래서 골고루. 마블을 해라 이렇게. 네, 네. 이게 생활화돼 있는 것 같지 않아요? 네. 잘한다. 네. 손 소독제하고 비누하고 두 개를 비교를 했을 때 네네네. 비누가 있으면 비누로 손을 씻는 거를 더 추천을 드리는 이유가요. 코로나19가 이렇게 창궐을 하면서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조심을 하니까 네네. 뭐 독감도 많이 줄어들고 다른 여러 가지 질환이 함께 줄어들고 있는데 안 줄어들고 있는 게 하나가 뭐냐? 네. 감기. 감기는 안 줄어요. 네. 손을 이렇게 감기는- 닦고 이렇게 마스크를 썼는데도 저 올겨울에 감기 한 번도 안 걸렸어요. 보통 한두 번은 꼭 걸리는 것 같은데 감기는 그렇게 많이 줄어드는 것 같진 않아요. 독한 애들이군요. 예, 감기는 근데 이제 그게 손 소독제하고 관련이 좀 돼 있거든요. 네. 일단 자료화면 하나만 띄우겠습니다. 네. 자. 아니 무슨 손 소독제 얘기 하나 하는데 이렇게 복잡한 걸 보면서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는. 오. 네. 왠지 되게 똑똑해 보이고 이제 서울대에 나온 사람 같아. 그러니까 손 소독제 관련해서 지금 이번에 이제 우리 편식방에서 네. 유튜브도 그렇고 국내 뭐 이렇게 아무도 안 해준 얘기를 이제 지금부터 해드릴게요. 최초 공개. 최초 공개. 빠밤. 손 소독제보다 왜 비누가 더 좋으냐? 노로바이러스 같은 게 손 소독제로는 안 죽는다. 아 노로바이러스. 네. 근데 노로바이러스만 안 죽는 게 아니고요. 네네. 라이노 또는 리노바이러스라고 하는 것도 안 죽어요. 그 리노바이러스는 리노바이러스가 뭐냐면 감기를 일으키는 원인 바이러스는 한 200종이 있거든요. 네네. 그 중에 100종이 리노바이러스입니다. 아 나쁜 놈이네 이 새끼. 감기의 원인 바이러스로 제일 대표적인 게 리노바이러스예요. 그러면 아까 제가 감기는 주된 증상이 코하고 관련돼 가지고 뭐 재채기, 콧물, 코막힘 이런 거잖아요. 네네. 알레르기 비염하고 되게 비슷한데 리노바이러스는 이제 저기에 멋있게 그림이 그려져는 있는데 네네. 쉽게 설명을 해야 되니까 네네. 우리가 손 소독제가 됐건 비누가 됐건 얘들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 바이러스가 이렇게 있잖아요. 네네. 바이러스가 이렇게 있으면 얘가 바이러스가 사람 세포에 가서 달라붙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이렇게 달라붙어요. 그 달라붙어야 되는 발 같은 게 달려 있어요. 이게 이렇게 가서 달라붙으면 감염이 되는 건데 사람 세포야 여기가. 저 발처럼. 네, 저 발처럼. 저게 어디에 있느냐의 차이예요. 코로나19를 일으키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이 발이 달려 있는 게 겉에 껍질에 이게 붙어 있어요. 이 껍질은 무슨 껍질이냐면 사람 세포로 만든 껍질이야. 사람 세포에 가서 사람 세포에 있는 그 세포막을 얘가 가져다가 이걸로 자기 그 껍질을 하나 만드는 거야. 내 피부를 가져다 지 피부를 만드는 거야? 그러면 나중에 사람 세포에 들어갈 때 더 좋겠지. 사람 세포 친근하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 세포로 만든 껍질을 하나 더 가지고 있어요. 이걸 이제 그 껍질 엔벨롭이라고 그러는데 그걸 엔벨롭 가지고 있어. 거기에 이게 붙어 있어. 이게. 저 파란색 껍질. 네, 파란색 오. 인지질로 돼 있는 껍질이거든. 저게 손 소독제로 해주면은 저 껍질 있는 데가 이제 손상이 돼요. 그러면 이 발이 어디 달려 있었냐면 껍질에 그 껍질이 달려 아, 있어. 날아가는구나 발이. 그래서 발이 날아가. 네, 껍질이 없는 애들은 그러니까는 이게 제거가 안 돼. 손소독제가. 네. 아. 제거가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손 소독제가 제거를 하는 거는 저기 파란색 원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저 껍질이에요. 그 껍질을 제거하는 건데 근데 비누로 하면 저게 제거가 되나요?
비누로 제거가 됩니다. 비누로 제거가 돼요. 손 소독제는 어떻게 보면 이제 한쪽에 특화된 아이들이라면 선택할 수 있다면 될 수 있으면 비누로 손을 깨끗이 오랫동안 씻는 게 더 좋다. 여기서 또 아무도 얘기 안 해주는 약 정보 하나. 이거 저 자막 들어가나요? 아무튼 아무도 얘기 안 해줬어 이제. 아무도 얘기해주는 그게 약정보 뭐냐. 하나 더 빠밤. 약에 보면 우리가 후시딘 같은 것도 네네네. 약국 가서 보시면요 보통 연고를 제일 많이 쓰고 그 다음에 크림이 있고 그 다음에 젤이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이거 세 가지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희한하게 연고가 제일 많이 팔려요. 네네. 연고를 상처에다가 쓰는 거는 제일 안 좋은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왜 연고를 도대체 많이 쓸까 알 수가 없어요. 어떤 게 좋아? 왜 연고를 안 좋냐면 연고는 상처에다 바르면 연고는 기름진 거거든요. 물이 하나도 안 들어있는 거야. 그럼 상처 피가 나는데 그 기름으로 덮어? 그래서 둥둥 떠다니는 것처럼 더 왜 이렇게 들뜬다고 이게. 들뜨잖아요. 그리고 진물 흡수를 전혀 못해 연고는. 물론 지혈이 된 다음에 이거 발라야 되는 건데 진물이 나거나 할 땐 연고를 바르는 게 아니고 거기다가는 크림을 발라야 돼요. 크림은 크림 수분감이 타입으로 된 있어서 거, 좀 하얀 거, 잡아주거든. 예. 하얗게 나오는 거. 근데 이제 젤 또는 겔이라고 하는 거는 일본식 발음이 겔인데 그거는 만져보면 알로에 겔 같은 거 이렇게 만져보면 제일 수분감이 있잖아요. 수분이 엄청 많죠. 근데 약에서 겔이나 젤, 손 소독제 같은 그런 겔 이거는 피부를 건조하게 합니다. 왜 알코올 그러냐면 성분이구나. 네. 손 소독제는 기본적으로 알코올 성분이 많이 들어있고 약에서 겔이라고 하는 것들은 약 성분을 녹이기 위해서 알코올이 필요해요. 근데 아무튼 손 소독제 알코올이 건조하게 만드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연고 겔 크림 중에서 겔이 가장 손을 건조하게 만드는 이유가 뭐냐면 거기에 알코올 성분이 들어있어서. 그렇군요. 이 알코올 성분으로는 저런 껍질이 있는 네. 그런 코로나19를 일으키는 바이러스 같은 거는 없앨 수가 있는데 이제 감기 원인 바이러스 감기나 같은 다른 그런 거 것들은 제거가 100%안 돼요. 실제로 그래서 논문도 있어요. 두 번째 저 자료에 보면은 그 감기 일으키는 휴먼 라이노바이러스 여기에는 효과가 떨어진다. 그래서 비누로 씻어라. 그런 얘기가 나와 있고요. 재밌는 거 하나만 더 보면 그런데 감기가 이렇게 늘어나잖아요. 감기가 늘어나는 게 일부 지역에서는 감기 환자가 늘어나면 코로나19가 조금 거기가 더 줄어드는 것 같다라는 추측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요? 감기가 더 코로나보다 더 센가? 기가 센가? 그래서 이거는 연구를 추가를 더 해봐야 되겠지만 둘이는 공존은 못 하나 봐. 맞아요. 서 PD가 편식방을 몇 년을 해가지고 웬만한 다른 사람보다 건강 지식이 이렇게 진행해. 앞으로 내가 설명할게. 지금 서득현 PD님 앉아 계십니다. 이게 뭐냐면 바이러스 하나 감염이 되면 감기 바이러스가 들어와가지고 걔랑 몸에서 싸워야 되는 와중에 면역이 활성이 되니까 오호. 인터페론이라든지 이렇게 감기 바이러스랑 싸우려고 내놓은 그런 물질이기 때문에 코로나19를 일으키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들어오게 더 안 좋은 환경이 되는 거거든요. 아직까지는 그런 추론이에요. 네. 차라리 감기를 걸리는 게 낫겠네. 그래서 여러분들 감기 피하고 싶으시면 손을 비누로 깨끗이 씻는 게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급할 때는 손소독제 하지만 선택할 네. 수 있다면 비누를 꼭 사용하셔야 된다는 점 네. 오늘 최초로 원인과 그리고 30초 이상. 30초 이상 원인을 그림까지 동원하면서 최초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굉장히 준비된 모습이었죠? 네. 조회수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제 환절기 봄이에요. 특히 꽃가루도 많이 날려요. 이게 저같이 이제 꽃가루에 대한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은 더 안 좋은 게 마스크를 쓰고 있잖아요. 네. 잠깐 뭐 때문에 이제 꽃가루 같이 들어오면 기침을 하게 돼요. 네. 그럼 이 마스크에 냄새가 나. 기침이 들어. 그래서 마스크를 자주 갈아야 되고 막 그러는데 사람들이 알레르기 약을 먹는 걸 좀 싫어해요. 저도 그랬어요. 그 굳이 약을 먹어야 되나 이랬는데 어느 날 이렇게 우리 정약사가 옆에 있다 보니까 물어봤는데 약을 추천해 주더라고요. 네. 먹었더니 그 뒤로 기침도 안 하고 너무 편한 거예요. 가려움증도 많이 떨어지고. 그러면 알레르기 약 어쩔 때 먹어야 되고 어떤 걸 네. 먹어야 되는지 오늘 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것도 꿀 정보 들어갑니다. 자, 오늘 신났어. 오늘 약만 진짜 해야겠네. 완전 음식할 꿀 때는 안 정보만 계속 하고 나오네. 약하니까 아주 사람이 신나하네. 아니야 그게 아니고 이게 다 내가 글을 썼던 얘기들이거든. 음식도 제가 글을 썼던 걸로만 해주세요. 전공이라 이거죠. 네. 우리나라 약국에 알레르기 약이라고 판매가 되는 거를 사실 보면요. 딱 세 가지밖에 없어요. 그래요? 네, 종류가 딱 세 가지밖에 많은데. 없고 종류가 엄청 많아 보이지만 다 똑같은 약입니다. 결국 같은 거다. 다 똑같은 거기 때문에 세 가지밖에 없고요. 덜 졸리다고 나와 있는 이세당 히스타민제인데 네네네. 항히스타민제라는 건 뭐냐면 이제 히스타민이라는 물질이 분비가 되면 코가 간지럽고 얼굴도 간지럽고 눈도 간지럽고 콧물이 나고 재채기라고 이게 다 히스타민하고 관련이 돼요. 네.
알레르기 약 딱 세 가지밖에 없거든요. 덜 졸린 네네. 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하나가 지르텍이라고 하는 거. 아 선전 많이 했죠. 그때. 세티리진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가 아니면 로라타딘이라고 하는 약이 있어요. 로라타딘이 상품명은 클라리틴이고 이제 우리나라 제약회사에서 만든 뭐 플로라딘이라는 약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어요. 지르텍도 보면은 뭐 알로텍이라는 약도 있고 무슨 뭐 여러 가지 있어요. 비슷한 약이. 그 다음에 마지막이 뭐냐면 팩소페나딘이라고 하는 약이 있어요. 네네. 팩소페나딘 약 이름 되게 어렵죠. 어려운데 요 세 가지가 아무튼 주된 약이에요. 약국 가시면 주로 바깥쪽에 놓여 있는 건 세티리진 하고 로라타딘. 팩소페나딘도 120mg짜리는 처방전 없이 구입을 할 수 있는 약인데 네네. 요게 30정짜리 조제형밖에 없어가지고 그게 바깥에 안 나와 있는 경우가 많아요. 가격은 다 비슷해요. 세 가지가. 네네. 네. 그러면 이제 이 세 가지가 비슷한데 알레르기 약을 사람들이 싫어하는 이유가 있거든요. 졸리죠. 졸려서. 아 맞아요. 졸리고 피곤해요. 그러니까 알레르기가 증상이 심한 사람들이 증상이 뭔지 아세요? 제일 심한 사람들은 알레르기 비염 증상이 눈 밑에 다크서클이 생겨요. 아 그래서 눈 밑에 다크서클. 부었잖아. 알레르기 약 빨리 줘. 알레그라 줘. 씨. 눈 밑이 왜 이렇게 붓고 다크서클이 생기냐면 코가 막히고 붓고 이것만이 다가 아니고 얼굴이 있는데 이 주변에 아무래도 이제 부종 같은 게 생기는데 그런 게 여기가 제일 피부에 얇으니까 여기 밑에. 눈 밑이 제일 먼저 부은 게 보이는 거예요. 어. 그리고 거기에 이제 그 우혈이라고 그래가지고 혈류가 아, 요 전체가 밑에가 많이 닦이면, 붓고 다크서클이 많이 생기는 사람은 알레르기가 있을지도 모르니까 자기가 네. 모르는. 실제로 그래서 의사들이 알레르기 진단하거나 할 때 그걸 알레르기 샤이너라고 그래가지고 다크서클의 그 전문 용어가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그 알러직 샤이너 또는 알레르기 샤이너라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얘기하는데 알레르기 비염을 좀 효과적으로 관리를 못하는 경우가 그 생기는 거예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밤에 잠 잘 못 잤다는 얘기예요. 알레르기 때문에. 안 졸린 약을 찾아야 돼요. 자기한테 효과가 있으면서 안 졸린 약. 아, 이름부터 마음에 들어. 알레그라. 네, 그런데 이제 저한테 추천해 주신 제품이죠. 네네. 그게 제일 안 졸려요. 알레그라가. 알레그라는 진짜로 알레르기라는 말하고 그다음에 비아그라처럼. 거기에서 이제 그라 붙여가지고 한 거예요. 그라. 알레그라는 제일 안 졸려요. 왜냐하면 이게 졸리려면 뇌로 가야 되거든요. 네. 근데 뇌하고 그 다른 데는 구분이 돼 있어요. 뇌로 못 건너가는 장벽이 있어요. 블러드 브레인 베리어, 뇌혈관 장벽이라고 BBB라는 장벽이 있어서 못 건너가 일로. 네네. 그런데 약들은 어떻게 건너가냐면 기름에 잘 녹는 약들은 지용성이기 때문에 여기를 녹아서 통과를 해요. 오. 네. 근데 알레그라에 들어간 팩소페나딘 같은 성분은 그런 이제 통과를 못하니까 졸음이 안 생기겠죠. 아. 네.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저런 알레그라를 먹으면 효과 또 없는 분도 있어요. 사람에 따라서는 효과가 있는 분들은 제일 좋은 약 중에 하나예요. 저게. 근데 이제 세티리진 지르텍이라고 하는 거, 요게 이제 해외 나가서는 리액틴이라는 이름으로 팔리는데 이 약은 뭐에 굉장히 잘 듣는 약이냐면 간지러움, 두드러기 나고 예. 그런 약 중에 원래 이제 하이드록시진이라고 하는 굉장히 잘 듣는 약이 있어요. 근데 그 약이 어마어마하게 졸려요. 그래서 거의 그 약은 수면제군요. 거의 수면제. 그래서 실제로 이 약은 언제 쓰냐면 밤에 자기 전에. 어차피 졸리니까. 그럼 푹 자겠군요, 아주. 근데 그 약을 먹으면요. 우리 몸에서 간에서 그 약을 또 이렇게 바꿔요. 이렇게 생긴 약을 이렇게 바꿔놔요. 몸에서. 근데 얘는 안 졸려. 덜 졸려. 그래서 이걸 약으로 개발한 게 세트리진이에요. 그러니까 얘의 아버지는 하이드록시진이라는 약이고 이건 지금도 처방약으로 많이 쓰는 약이고 얘가 우리 몸에 들어서 간에서 요거로 바뀌는 거를 약으로 만든 게 그게 이제 세트리진이라는 약이에요. 근데 저 약은 덜 졸린 게 맞아요. 안 졸린 게 아니고. 왜 덜 졸리냐? 먹었을 때 한 10%는 졸려요. 그러니까 100명이 이걸 복용을 하면 그중에 10명 정도는 졸릴 수 있거든요. 저는 저 약을 먹잖아요. 네. 하루 종일 맥을 못 쳐요. 졸려갖고. 너무 졸려가지고. 근데 보통 저런 약들을 하루에 한 번 먹는 약들이거든요. 저게 뭐 로라타딘, 클라리틴, 세트리진, 팩소페나딘 할 것이 전부 하루에 한 번 먹으면 되는 약이에요. 근데 하루 한 번 먹었는데 졸리잖아요. 그러면 24시간 졸린 거예요. 약이 24시간 있는 거니까 몸속에. 그쵸. 그래서 저는 저거 못 먹어요. 아무렇지 않은 분들이 있어요. 그 분들은 저걸 드셔도 됩니다. 약 이름 너무 어려운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요 세 가지 약 성분 이름은 기억을 해놓으셔야 아, 그럼요. 저도 좋거든요. 편식방을 캡처하셔도 좋고. 지금 자, 이 이제, 순간 네. 저희가 넘길 테니까 저 네네. 화면에 나온 걸 이렇게 싹
캡처해 두시고 네, 내가 알레르기가 있다 그러신 분은 드시면 되는데 그럼 아까 두 번째 두 번째 아. 그 로라타딘. 많이 가려우신 분들은 아, 세트리진을 세트리진, 드시고 맞아요. 로라타진이라는 로라 우리 슬픈 로라 노래 불러줘요. 로라 나의 슬픈 로라 로라는 언제 먹으면 되나요? 로라타딘은 좀 슬퍼. 왜 슬프냐면 네. 저 약이 사실 덜 졸린 약 중에 선두 주자 중에 하나로 딱 나왔는데 아하 장점이 뭐냐? 네 안 졸려요. 네. 근데 단점이 뭐냐? 음. 그 중에 조금 효과도 좀 잘 안 나는 편이에요. 음. 경우에 따라서. 그래서 가벼운 알레르기 비염 증상 있는 분들은 저걸로도 잘 듣는데 네네. 알레르기 비염 증상이 좀 심한 분들은 저거 먹으면 또 잘 안 듣는다고 하는 경우가 또 많아요. 그러면 저게 이제 원래 사실 한 알 10mg 복용하게 돼 있는데 두 알 먹으면 되지 않나요? 두 알 먹으면 졸려. 아 그래요? 아까 간에 들어가면 이 사람 간이 참 신기한 게 그럼 또 바꿔놔요 얘도. 아하. 그래서 저것도 데스로라타딘이라는 걸로 바꿔놓는데 이게 약효가 더 좋아. 그래서 그걸로 나와 있는데 그거는 약국에서 못 삽니다. 아, 처방약에. 또 처방약. 좋은 그래서 건 처방 받아라. 팩소페나딘도 옛날에 사실 셀단이라고 해서 나온 약이 있었는데 그 약이 간에 들어가면 또 바뀌어. 그걸 가지고 약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 중에서 다 바꿔놓은 거 약으로 만들어 네, 놓고 네. 일반 그렇게, 시중에서 네. 야, 뭐 혹시 나쁠까봐 안 파는 거예요? 왜 안 파는 거예요?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뭐 서로 이권 문제 이런 게 있겠죠. 네. 비싸게 팔고. 그래서 해외 나가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약들이 다 비처방으로 살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좀 애매모호하게 돼 있는 부분이 있어요. 얼마 전에 뉴스에 네. 나오더라고. 약국 차리려면 위에 병원한테 몇 억씩 줘야 된다는데 얼마 줬어요? 저는 그런 거 안 줬어요. 위에 위에 병원이 없어요? 병원에 있는데 약국이 없는 자리에 들어갔기 때문에. 요즘 뭐 3억씩 줘라 5억씩 줘라 막 그러는데 야 운이 좋으시네 3억 벌었네. 그 얘기는 뭐 여기 전문 아니니까 그렇게 돈이 되는 자리도 아니기 때문에 꿀팁을 하나 드리면 저거를 어쩌다 한 번 드시는 분들은 그냥 뭐 그걸 사서 해도 되는데 저게 약값이 그래도 브랜드 지명도가 있기 때문에 제일 비싸단 말이에요. 성분은 비슷하지만 근데 저거를 매일같이 드셔야 되는 분들은 원래 알레르기 관련해서 항히스타민제는요. 자주 먹어야 되죠. 네, 그 환절기에 뭐 또는 뭐 꽃가루가 날릴 때 그렇다. 그게 석 달이 되면 석 달 동안 꾸준히 드시는 게 제일 효과적이에요. 근데 이걸 내가 석 달 동안 먹어야 되기 때문에 뭐 90정, 100정 필요하잖아요. 그런 분들은 10정짜리를 사지 말고 100정짜리가 있어요. 100정짜리가 가격이 더 저렴해요. 그렇죠. 뭐든지 한꺼번에 많이 많이 사면 저렴해요. 싸죠. 그래서 약국 가가지고 10정짜리 말고 100정짜리를 주세요라고 하시면 좋아요. 그게 서로 좋습니다. 왜냐하면 약사들도 10정짜리가 훨씬 더 비싸게 들어오고 그래서 100정짜리를 찾아서 구입을 하시는 게 서로 약사도 좋고 고객도 소비자 좋다. 네, 어차피 많이 소비자 먹으니까. 좋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요거는 질문을 드리는 건데 아까 알레르기인지 모르고 알레르기 증상이 이제 눈 밑에 이렇게 네. 있다고 하는데 보통 사람들이 이런 경우에 이게 알레르기인지 모르고 체질이거나 뭐 원래 그런 줄 알고 살다가 나중에 저도 알레르기인지 몰랐거든요. 이렇게 밤에 가렵고 맨날 그래서 겨울 되면 이게 환절기 되면 이런데 피가 나고 그랬어요. 밤에 자다 보면 긁었나 봐요. 근데 알레르기 약을 먹고 나니까 그래서 막 오일도 바르고 자고 막 이랬는데 다 소용없고 알레르기 약을 먹고 자니까 긁지를 않더라고요. 그게 알레르기인지 몰랐고 고양이 알레르기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어느 날 고양이가 귀엽길래 이렇게 만졌는데 눈이 막 이렇게 붓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때 이제 그 전에 제가 저 사놓은 게 있어서 알레그라를 하나 먹었더니 금방 가라앉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가 알레르기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세요. 근데 약간 어떤 증상을 보면 아 이게 알레르기인데 보통 모르고 와서 다른 소리 하다 알레르기인 걸로 알게 되는 경우가 뭐가 있을까요? 사실 그거를 증상으로 구분하기 어려울 때도 있어요. 감기일 때도 있고 알레르기일 때도 있고. 그래도 뭐 이제 보편적으로 근데, 많이 오는 것들. 병원에 가서 한번 진단을 받아보시는 게 좋지만 쉬운 방법 하나는 네네. 알레르기일 때는 저런 약들이 들어요. 효과가 있어요. 알레르기가 아니고 감기에 걸렸잖아요. 저 그럼 먹어서 쟤들이 다 소용이 없어요. 그때는 졸린 알레르기 약을 먹으면 그나마 효과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졸린 약이 1세대인데 1세대 항히스타민제는 감기약에 주로 많이 들어있어요. 감기약은 효과가 있는데 알레르기약은 효과가 없다. 그거는 감기인 거고. 그러니까 약으로 친다면.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환절기에 이유 없이 막 가렵거나 네. 기침이 많이 나거나 콧물약을 먹어도 안 그치고 막 콧물이 계속 나시는 분들은 알레르기를 한번 의심해 보시고 알레르기 약을 한번 드셔보시는 것도 방법이 되겠다. 물론 병원에 가서 물어보겠지만 의사들도 자세하게 안 물어보잖아 바쁘니까.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저 약 별로 안 비싸더라고요. 한번 드셔보시면 아 내가 알레르기 약이었구나. 이거를 이렇게 환절기에 먹어주면 이렇게 편하구나. 그리고 몸에 그렇게 안 좋은 게 아니구나.
그죠? 몸에 건강에 맞아요. 아주 해롭진 않잖아요. 하나만 네네. 꿀팁을 더 드리면 이게 편한 식품 방송이니까 음식 얘기도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네네네. 오딱 먹을 때 알레르기 약 찾으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네. 오딱 먹을 때 네. 오딱 약 뭐 먹으라고 하잖아요. 네. 그냥 오딱을 드시지 않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알레르기 있는 분들은. 왜냐하면 알레르기 약을 먹고 오딱을 먹는다고 알레르기가 안 생기는 게 절대 아니에요. 아. 그래서 손님 대접을 하겠다고 그걸 약국에 약을 사러 오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네. 오딱 파는 집에 그 놓고 네. 물어보고 하나씩 나눠줘요. 먹으라고 먹고 먹으면 괜찮다고. 그래서 먹었는데 문제가 있는 분들은 그거를 안 먹는 게 제일 좋고요. 보통 이제 오딱 그런 거에 쓰는 약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1세대 항히스타민제 좀 더 이제 작용 센 거 이런 거 쓰는데 완벽하게 그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으니까 본인이 그런 알레르기 있을 때는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 식품 얘기는 별로 안 했지만 그래서 전공 분야의 약 얘기에 오늘 약과 의료 얘기에 대해 집중적으로 하다 보니까 조금 어렵긴 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유익하고 재밌는 시간이었다. 네. 어디 가도 이런 얘기 잘 안 해주거든요. 어디 가도 안 해주는 얘기 오늘 진짜 많이 했어요. 저는요 되게 편해요. 우리 정 약사가 있으니까 언제든지 뭐 어디 아프고 그래서 지금 콧물이랑 어디든 약을 병원을 못 가겠어 무슨 약을 사면 돼 그럼 바로 약 이름 콕콕 찍어주니까 저처럼 많아요. 정재훈 약사님의 전화번호 개인적인 친분이 없으신 분들은 저희 얘기 잘 편식방 좋아요와 구독 필수라는 거 아시죠? 아시죠? 여러분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안녕. 안녕. 과장한 놈은 좀 패야지. 아, 이때 불안하다가 놈은 꼬투리 좀 패. 잡아갖고 조져야죠. 그동안 한 짓을 보면 이 새끼들. 안녕하세요. 식품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 알아듣기 힘들어서 계속 듣다 보면 들려 하는 식품에 대한 과학 전문 시간 최낙원 작가님의 식품 과학 시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아 이번 한 주 우리가 뭐 방송 안 한 지 한 2주 됐는데 이슈가 참 많았어요. 우리 최낙원 선생님 팔로우 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오늘 그 내용들을 탈탈 털어서 한 기업과 한 국가를 조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조지기 전에 간단한 것부터 아이스크림은 유통기한이 써있지 않습니다. 요즘 좀 이슈가 되던데요. 왜 그런가요? 그러니까 사실은 유통기간이 없는 게 소금, 설탕에다가 얼마 동안 유통이라고 하기 힘들잖아요. 그것처럼 아이스크림도 사실은 유통기간이 별 의미가 없어요. 아이스크림 같은 경우에 냉동 보관을 하는데 보통 이제 마이너스 18도 이하 최하 보관하라 그래가지고 보관되면 품질 변화가 없는 거죠. 그래요? 그러면 100년이 돼도 상관없나요? 100년까지는 무리가 있겠지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이스크림을 보관한다고 하는 게 냉동 창고에 넣고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실제로는 아이스크림 만들어봐야 뭐 한 달 이내에 대부분 소진되고 어쩌다가 이제 2월 되면서 여름 상품이면 그 다음에 여름에 팔 때가 있는데 네네. 그 창고에 잘 보관되고 있으면 몇 년가도 품질 변화 하나도 없어요. 아 그래요? 근데 옛날에 제가 기억나는 게 유통기한이 찍혔을 때 그러면 좀 옛날인 것 같아요. 이렇게 슈퍼 가면 이렇게 열고 막 뒤지다 보면 이렇게 밑에서 하나 딱 꺼냈는데 7년 된 게 있더라고요. 7년 된 게? 제조일이? 이거 디자인이 바뀐 것 같은데 이게 왜 나오지? 그리고 제가 이렇게 봤는데 7년이 된 걸 보고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아이도 기억나 그 일화가 있어서. 그거 괜찮았을까요? 아이스크림 자체가 이제 왜 유통기간이 애매하냐 그러면 네네. 3년이 간다 그래서 그러면 냉동고 쇼케이스가 있는데 여기 맨 밑에는 마이너스 30도까지 나와요. 마이너스 25도. 30도. 그 중간에가 60도 나오고 여기 적재선이 있잖아요. 적재선이라고 네네네. 돼 있는 부분 위에 올라가면 그때부터는 영상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적재선 이상으로 쌓여 있는 아이스크림 같은 경우는 일주일만 지나도 녹아서 찌그러진다고요. 그렇죠. 아이스크림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특별하게 보호 용기가 없잖아요. 바 같은 네네네네. 경우에. 그러면 제품 자체가 마이너스 한 5도만 돼도 완전히 찌그러져 버려요. 그러니까 모양이 흐트러졌다는 이야기는 벌써 상품 가치가 없는 거잖아요. 한번 녹았다가 얼은 거다. 그렇죠. 찌그러진 상태는 뭐 상품 가치가 딱 봐도 표시가 나는데 그거 자체가 무슨 미생물이 자라 있거나 성분 변화가 그보다 빠르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제 장점이 뭐가 있냐 그러면 겉의 형태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면 시간이 지나서 얘가 품질에 문제가 있는지 아닌지 모르겠다. 이게 그럴 수가 있는데 소프트 아이스크림
네. 그 온도가 마이너스 6.5도거든요. 아, 그 저기 막 프랜차이즈 떠먹었을 같은 데 때 이렇게 파는 인스턴트에 그쵸, 파는 막 짜 말려있는 낸 게. 거 6.5도. 아, 그러니까. 그래서 별로 그렇게 시원하지가 않군요. 그래서 일반 아이스크림. 우리가 아이스크림을 먹다가 마이너스 한 20도 보관하고 있으면 너무 딱딱해서 맛이 없고 네. 소프트 아이스크림 정도가 마이너스 6.5도 되니까 약간 부드럽고 그때부터 약간 부드럽게 바뀌는구나. 그러니까 한 마이너스 10도 정도로 이상적으로 봐요. 마이너스 10도 정도.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야지 약간 부드럽죠. 약간 딱딱하면서도 부드러운. 근데 너무 얼린 것 같고 뭐 진짜 이게 막 안 쳐도 들어가고 안 들어가잖아요. 맛이 없고 우리가 마이너스 6도만 돼도 그러니까 마이너스 6도면 보관해도 그 상태가 바로 짜서 바로 먹을 때니까 상관이 없는데 우리가 그걸 유통하려고 그러면 그 사이에 이미 눌러 찌그러져서 완전히 모양이 기판 났겠죠. 그러니까 아이스크림이 찌그러졌다 그러면 제가 사실은 마이너스 10도 이하에서 장시간 보관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표시가 품질이 이미 겉에가 표시가 돼 있는 거지. 그리고 그 아이스크림이 뭐 3년이 됐느냐 10년이 됐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진짜 제 잘 온도에 보관됐느냐. 제가 이제 그런 경험이 있었거든요. 마케팅에서 제품 개발했는데 이건 자신이 없어. 도저히 할 자신이 없어. 그래서 아무도 영업사원이 안 파다가 기 담당자가 이제 처분을 하고 싶어. 왜냐하면 창고에 보관하면 보관료가 나가잖아요. 그렇죠. 냉동이니까. 냉동 보관료 많이 나갈 건데 이게 딱 이제 명분을 만들어야 되겠어. 개발 직원에 가서 품질을 좀 평가해 주라. 원하는 건 뭐였겠어요? 아 품질이 이제 안 좋으니까 버려야 되겠다. 그 말 해주길 바래. 근데 갔는데 팀에서 먹어보니까 이건 도저히 멀쩡해. 너무 멀쩡해. 이런 그래서 씨. 근데 거짓말할 수도 없어. 응. 더 맛있어. 응.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빠져나게 느낀 게 이건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보관하는 상태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제가 또 하나 뭐가 있냐 그러면 구슬 아이스크림 아시죠? 조그만한 네, 거. 맞아요. 예. 그 당시에 컸던 대형 아이스크림 회사들은 다 포기를 했어요. 이게 상차를 하거나 하차를 하거나 중간에 히트쇼크를 받을 수가 있는 거지. 그렇죠, 그렇죠. 그럼 겉이 살짝 녹으면 걔가 달라붙어 버려. 거지, 그렇죠, 그렇죠. 다시 얼어버리니까. 그러니까 이건 도저히 기존에 마이너스 20도 된 지금 현재 영업사원 정도의 그 마인드로 이걸 유통했다가는 100% 제품이 다 구슬이 뭉쳐가지고 쏟으면 안 떠진다 이거. 그렇게 되니까 그럼 이게 마이너스 20도로 안 되고 마이너스 35도짜리 냉동고 별도의 영업사원이 별도의 차로 유통해야 되지. 이거 기존에 라인 태워갖고는 100% 크림 나온다. 그렇게 포기를 했어요. 네. 그러면 그 제품 자체가 무슨 더 특별한 게 있어 상하겠어요? 뭐 어떠겠어요? 그냥 모양이 써먹을 때 취식성이 안 된다. 그러니까 그런 것 같은 유통기간은 누가 정한 거예요? 제조회사가 이 제품은 상품성이 없으니 내용 변질이잖아요. 아 이건 만들 수 없다 우리가 별도의 라인을 갖고 별도 유통을 해야 되지. 그러니까 요즘 제품을 갖다 누가 책임 안 지고 뭐 썩은 제품을 갖다 팔라 그러겠어 유통기간은. 그러면 사실은 유통기간을 정하면 최소한 1년 반, 3년 반을 정하는 게 맞는데 그럼 3년 지났다고 해서 안 지났다고 해서 안전한 제품인가? 그건 사실은 아니지. 유통을 잘못했으면 그 순간에 망가진 제품이고 변질 이전에. 그래서 그 자체를 따질 필요가 없는데 괜히 일만 만든 거지 뭐. 네네. 실제로 생선 같은 경우는 참치 같은 경우 마이너스 40도 보관하거든요. 그 잠시도 이하로 보관해야죠. 첫 번째는 사실은 물은 유통기간이 없겠죠 당연히. 그렇죠. 그렇죠? 100% 물이니까. 그럼 물이 많을수록 그만큼 이제 오래 가겠죠. 거기에다가 첫 번째 조건이 뭐냐 그러면 자 탄수화물은 오래 가요. 그죠? 설탕 오래 가는 것처럼, 예. 전분 이런 것처럼 오래 가는 것처럼. 그렇죠. 전부 다 안 섞죠. 근데 지방 중에서 불포화 지방이 있으면 오래 가요. 아니 오래 못 가. 오래 못 산패가 가. 일어나는 거니까. 고기는 그것보다 더 얼지 않은 부분이 더 있고 불포화 지방이 있고 효소를 갖다 익히지 않았기 때문에 효소를 실화시키지 미생물이 않았기 많이 때문에 작동할 수 있는 조건인 애들은 오래 못 가겠군요. 그러니까 미생물이 자라면 금방 가는 거고 미생물은 작동 못하더라도 효소가 살아있고 지방이 있고 얼지 않은 수분이 있는 정도 형태가 되면은 변질이 되니까 식품회사들이 자 마이너스 20도 보관한다고 냉동온도 돼 있지만 자기들이 참치 같은 경우는 더구나 거기 비린내 굉장히 싫어하잖아. 민감하잖아 우리가 소량에도. 그러니까 야 품질이 안 돼. 니들이 뭐 미생물적으로 뭐 영양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어도 나는 이 품질을 갖다 이 맛을 지키려면 네. 마이너스 50도에 보관해야 되겠어. 그러면 일반 냉동고는 안 돼요. 일반 냉동고 온도는 25도밖에 안 되고 컴프레서를 더 써야 돼 이중으로. 훨씬 비싸. 유지비도 전기도 많이 들고. 그렇죠. 근데 그걸 왜 법으로 뭐 그러든 말든 상관없이 그냥 그 품질을 유지하고 싶으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데 법으로 해서 야 뭐 유통기간을 집어넣어서 표시를 하면 뭐 너 소비자의 뭐 알 권리고 소비자 건강을 위해서 무슨
그게 이제 옛날에 법으로 규정할 때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하면 뭐 하겠어? 괜히 확인해봐야 유통기한 지났나 안 했나 확인해야 되고 일거리를 만드는 거지. 그러니까 사실은 식품회사가 유통기간을 표시한다고 해서 뭐 특별하게 어려운 건 아니지. 근데 그 유통하고 관련한 사람들이 혹시 그랬나 확인해봐야 되고 일만 많이라고 실효성도 없고 소비자가 봐서 모양이 뭉그러지면 사서 먹을 리가 없잖아요. 그래 말하면. 그걸 먹을 리가 없는데 그걸 놓고 품질 면허도 없는데 굳이 왜 이 일을 만드냐고. 그래갖고 무슨 뭐 안전을 위해서 니들을 위해서 일하는 것처럼 거짓말 하냐 이거지. 외국도 유통기한이 없나요? 아이스크림은? 대부분 없어요. 대부분? 거짓말. 없는 이유가 있군요 다. 그러니까. 아이스크림 같은 경우는 보관 비용이 더 들기 때문에 그걸 만들어서 막 몇 년씩 보관했다가 판매하는 게 어떻게 보면 식품회사 입장에서는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유통기한을 길게 잡으려고 유통기한을 사용하지 않는 게 아니라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작업들을 거치면서 비용이 더 올라가니까 그런 것들이 소비자에게 가중되고 쓸데없는 비용이 낭비되는 걸 막기 위해서 유통기한을 적지 않는다. 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엄청나게 뜨거웠어요. 우리 최나건 작가님께서 웬만하면 욕을 안 하는데 정말 욕만 안 썼지 그냥 거의 융단 폭격으로 그냥 아작을 낸 남양유업 불가리스 논란. 불가리스는 코로나19를 99.999 몇 %로 뭐 사멸시킨다. 이런 결과 발표가 났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요? 저도 뭐 알고 싶지도 않고. 아니 그 정도예요? 주가가 오르고 불가리스가 매진되고 난리가 났는데 그냥 그 세포에다가 유산균을 넣은 거야. 불가리스를 부은 게 아니라 그냥 유산균을 넣은 거예요? 불가리스 유산균 하여간 그거 사실은 아예 쳐다보도 않은 게 뭐냐 그러면 저 미친놈들이 있나 한마디로. 코로나19가 걸린 세포에 어쨌든 쉽게 말해서 불가리스를 부은 거네요. 그렇죠. 그랬더니 다 죽었다. 그렇지. 그러면 저기 주사기에다 꽂아갖고 사람도 불가리스 맞으면 코로나19 다 죽겠네요. 그때는 사람이 죽겠죠. 전에도 우리 이거 비슷한 얘기 한번 한 적 있었는데 이게 세포 단위의 검사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이런 식으로 세포 수준에서 효과가 있는 거를 골라내기 시작하면 엄청 많아요. 약으로 쓸 수 있는 게. 모르겠어요. 알지? 과학을 공부한 분들 치고 그걸 모르는 분은 없을 거예요. 여기다가 닌겔 꽂는 데다가 불가리스 꽂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세균 꼽으라는 이야기지. 그거랑 똑같은 얘기잖아요 지금. 근데 그거 단위를 쟤들이 바보가 아닐 텐데 식품회사인데 저거를 모르고 한 걸까요? 뭐 물론 모르고 해도 문제 알아도 문제인데 저 몰라서 왜 발표했다고 생각해서 저거를? 그러니까 그것도 알고 싶지 않고. 아니 이제 뭐 기본이 아니 기본 자체가 최소한의 기본이 이유가 있으니까 저렇게 발표도 하고 자기들 실험도 해봤을 거 아니에요. 그냥 뭐 아무 얘기 뻔하잖아 그거. 많이 팔아먹으려고? 그렇죠. 이렇게 금방 걸릴 걸? 설마 이렇게까지 심하게 걸지 몰랐겠지. 쇼닥터 나와서 뭐 아무것도 아닌 걸 넣고 나와서 효능이 있다고 맨날 팔아쳤기니까 자기도 될 거자라고 이렇게 했겠죠. 옛날에 저기 사스 있을 때 김치 먹으면 좋다 뭐 이런 정도의 수준으로 그러니까 좋다. 그러면 쟤네들 논리대로 하면 불가리스가 좋은 게 아니라 저런 유제품 발효 유제품은 다 좋은 거네요? 그런 실험이라도 해놓고 하든가. 그러니까 온갖 비교 최소한 그런 걸 바라려면 다른 비교해서 제품에 비해서 불가리스는 이런 성분이 있는데 이 성분이 코로나19를 뭐 억제한다 이래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실험관 수준의 실험이라 그러면 아까 같이 보통 성분으로 해야 되거든. 네. 살아있는 균을 어떻게 살할 줄 알고 하겠어요? 그러면 서로 최소한 비교는 해줘야 되잖아. 이게 유산균이 뭐 공통적으로 다른 세균에 비해서 다른 세균은 아무런 효과가 없는데 유산균은 효과가 있더라. 그래도 유산균 자체가 뭔가 특별한 성분을 내는 것 같다. 뭐 그렇게 얘기해야죠. 그런 정도 내용이 나오거나 유산균 중에서도 자기 유산균 이런 균은 특별하게 다른 균은 효과가 없는데 그 균은 있더라. 그러니까 연구할 가치가 있다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와, 그 정도 수준도 아닌 거예요? 그 정도 수준도 아닌 거지. 야, 이건 그러면 쉽게 말해서 세포 수준에 저렇게 하면 콜라를 부어도 효과가 있지 않을까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저렇게 하면 나는 방부제와 똑같은 거지 보존제. 살균제하고 똑같은 살균제 거지. 아무거나 부으면 다 웬만한 거 다 죽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황당하겠어. 야, 그냥 세포에다가 우리 불가리스 부어봤더니 죽더라. 그 먹는 거하고 흡수되는 거하고 전혀 다른 문제인데 그래갖고 주가가 거의 9% 가까이 오르고요. 보니까 그 전에 이게 발표되기 전부터 주가가 이건 거의 대국민 사기국의 주가 조작에 와 이거 장난 아닌데요? 그러니까 나는 그런 것까지 뭐 말하고 관심 없고. 저는 말할게요. 제가 말할게요.
저런 연구 수준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수준으로 말한 거예요 지금? 저거 그냥 쓰레기지 뭐. 거의 사기라고 봐도 되는 거죠? 뭐 그러니까 알고 했겠네요. 아이 자꾸 너무 심하게 말하지 말라니까. 어쨌든 그렇게 하고 아니 어쩌자고. 알고 했겠네. 아니 식품 회사가 저런 아니 나는 간단하게 내가 물어보 내가 그렇게 생각한다고. 이따위 실험은 앞으로도 두 번 다시 하지 말라는 이야기지. 거기다 의도야 회사야 뭐 돈 더 벌라고 하려고 뭐라고 할지 내가 그것까지 뭐라고 하겠어. 근데 최소한의 지켜야 할 기본은 소비자가 할 기본은 이따위 것은 쳐다보지도 말라는 걸 하고 싶은 거지. 너무 그러니까 학급 수준인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쳐다보고 말할 발표 수준도 안 된다 그래갖고 식품회사 창피하게 만든다는 걸 말하는 거 싶은 거지. 어떻게 이따위 걸 놓고 발표를 하냐 이거야. 뭐 그 아니 회사라고 하는 게 돈 받으려고 하고 뭐 자기 광고도 할 수 있고 뭐 이미지 편성해 보려고 할 수 있는 거지. 초등학생도 아니고 다른 회사에 너무 창피해 이게. 식품회사를 역먹이는 거지. 솔직히 다른 사람 같았으면 쌍욕했을 거야. 지금 양반이라 얘기를 안 하시는 거지. 저렇게까지 격양이 안 되시는데. 아니, 너무 말할 가치도 안 되는 수준이야 지금 이 수준은. 내가 봐도 말도 안 되는 수준인데. 근데 이 남양이 이번만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이제 한 5, 6년 전에 다큐를 한번 했었는데 그때 이런 비슷한 내용인데 카제인 나트륨 없다고 자기네들은 우유가 들어간다고 광고하면서 다른 제품은 다 카제인이야 그러면서 마치 카제인이 무슨 식품 첨가물 뭐 화학 물질인 것처럼 마치 광고를 그게 했죠. 아니라 그렇게 하면서 화학적 그렇죠. 합성품 합성 첨가물 이렇게 첨가물이 안 들어간 네, 그렇게 해갖고 아니. 매도를 했는데 그게 또 다른 회사가 했으면 괜찮아 차라리. 그 회사가 우유 회사잖아 우유 회사. 그러니까 자기 우유 파는 회사인데 저 우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모르시는 분들은 살짝 정리를 해드리면 쟤네가 그래서 보통 우리가 먹는 커피 믹스에는 카제인 나트륨이라는 게 들어가요. 그게 우유 대신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자기네들은 그걸 넣지 않고 우유를 넣었어요 하면서 이거는 마치 화학적 첨가물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다큐를 한번 취재를 해본 거 제가 충격을 받은 게 저도 잘 몰랐는데 카제인 나트륨이 알고 보니까 우유더라고요. 거기서 우유 이제 중에서 삼- 제일 액기스. 자 우유가 세 가지가 있겠죠. 네. 탄수화물, 유당이에요. 그게 제일 많아요. 그렇죠. 유당. 유당은 불편하고 사실 먹을 필요가 하등이 없어요. 네네. 그러면 유당이니까. 나머지가 이제 지방하고 단백질인데 지방도 나쁜 건 아니죠. 그렇죠,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진 않죠. 근데 그러면 이제 나머지가 단백질인데 실제로 제일 비싸고 하는 부분인데 80%가 카제인이고 20%가 유청 단백질이에요. 아. 그러면 사실 가장 액기스라 그러면 우유에서 특별한 부분 액기스라고 하는 제일 좋은 게 부분은 단백질이죠. 우유가. 단백질인데 네. 자기들이 팔고 있는 제품의 본질이 우유 단백질인 카제인인데 네. 근데 왜 이걸 이제 화학적 첨가물이라고 그러냐 그러면 카제인만 따로 모아놓으면 녹지를 않아요. 물에 녹지를 않으니까 쓸모가 없어. 역할을 못해. 네네. 그럼 녹게 해주려면 항상 나트륨을 나트륨 첨가하거나 거죠. 칼륨을 글루탐산 첨가해야 되는 나트륨처럼 거야. 나트륨 첨가해야 되는 거지 거죠. 뭐. 네. 그러면 자기들은 그걸 녹이기 위해서 뭘 했는데 자기들 또 카제인만 나머지 지방 넣으면 상할 거고 네. 유당은 오히려 넣으면 더 안 좋은 거고. 그 유당은 이제 배탈을 일으키니까 네. 안 좋죠. 그러면 이걸 넣었는데 그러면 자기들 또 분산이 안 되니까 네. 기본적으로 카제인 나트륨 있는 유일한 이유는 그냥 소금에 나트륨을 집어넣으면 애들이 들어있으면 녹으면서 이렇게 잘 물에 잘 녹아요. 잘 녹고 자기들끼리만 소금도 순수한 소금 덩어리를 딱 넣으면 금방 녹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단백질은 더 서로 달라붙어 있어가지고 안 녹아 거의. 아무래도 안 녹아요. 그래서 녹게 해준 것밖에 없는데 자기들은 그 뭘 넣는지 밝히지도 않아. 그냥 우유를 그러면서- 넣었다고 하죠. 그냥 우유를 그러면서 넣었다고 그냥 하죠. 화학적 첨가물, 카제인이 나트륨이 빠진. 그리고 또 시비 걸리니까 아들이 자기들이 또 한 거지 뭐 이렇게. 그러니까 뭐 저게 쉽게 다른 말로 하면 고농축된 분유가 이름이 카제인인 거잖아요. 그리고 분유가 식품 첨가물로 돼 있고, 그죠? 그러니까 그 이름이 그러니까 이런 거죠. 최낙원이 아니고 최착한 서나쁨인데 내가 그냥 이름이 나쁨이라고 날 나쁜 사람으로 취급하는 거죠. 저 그 당시 저희가 그걸 찾아봤는데 매출이 엄청 올랐어요. 남양이 저걸 쳐갖고 아마도 이번에도 저 때 욕을 먹긴 했지만 솔직히 저게 많이 기사화되진 않았어요. 이번에도 뭔가 저런 거에 편승해서 뭐 매출이나 뭐 이런 걸 늘려보려고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기초적인 수준이었다. 근데 저 때도 기초적인 거예요. 같은 건데 이름이 다르다는 거 품목명이 그렇게 돼 있다는 걸 갖고 거의 사기를 치다시피 한 건데 이번에 또 같은 회사에서 이걸 하니 정말 그러니까 그 이전에 거짓말에 대해서 내가 뭐라 하지 않고 새로운 거짓말을 맡겠다 해가지고 그 당시 이제 내가 책 쓰면서 막 활동할 때 저기 나와서 안 그랬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또 끝까지 하더라고요. 끝까지 하면 나도 끝까지 얘기를 해줘야지. 근데 이번에 지금 코로나처럼 비상한 시국에 모든 관심 있는 상황에서 대국민이 야비하게 대국민이 그런 걸 엄청나게 만들죠. 관심 있는 분야를
야, 이 정도 수준으로 우리가 이제 논하기도 창피한 그냥 세포에다 그걸 넣어갖고 이렇게 실험하는 건 정말 좀 그냥 뭐 초등학교 때 애들 실험하는 정도도 안 되는 수준으로 갖다가 그걸 대국민 발표라고 하고 주가 올리고 정말 할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자, 다음 주제는요. 요즘 미국에서 아주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영화가 하나 있어요. 미나리라고. 온갖 상을 다 휩쓸고 동양인 최초의 막 여우 조연상 다 휩쓸고 진짜 아카데미만 나왔다 막 이러고 있는데 영화 얘기하려는 건 아니고 그래서 미나리가 미국에서도 인기가 많아지고 그러는데 미나리 못 먹는 사람들이 많아요. 막 미나리 석유 냄새가 난다 그러고 무슨 화장품 냄새가 난다 그러고 왜 미나리에서 석유 냄새가 나는 걸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미나리하고 석유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죠. 네, 이제 미나리가 독특한 게 뭐가 있냐 그러면 향이 강하다는 게 첫 번째 특징이죠. 네. 향이 약했으면 오히려 호불호가 안 갈렸을 건데 우리 깻잎에 대해서도 외국인들 그렇고 고수에서 그렇고 향이 강하면 일단 호불호가 나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죠. 저도 고수 먹을 때 네. 처음에 화장품 냄새 같은 게 나갖고 못 먹었어요. 옛날에 비누칠 난다고 해서 그래서 비누 냄새 같은 거. 그게 있잖아요. 데카날이라는 성분인데 네. 제가 깜짝 놀란 게 뭐였냐 그러면 옛날에 그 데카날 냄새 맡으면 아까 같이 야, 중국말 못한 사람도 그거 고수모치 말한 말 배워갖고 왔거든. 근데 요즘 딱 그 냄새 맡으니까 쌀국수 냄새 나는데요 그래. 쌀국수하고 그게 무슨 상관이 쌀국수에 집어넣는 향신 그게 고수인 거지. 우리나라 음식 보면 마늘 냄새 난다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 마늘 냄새에 대한 거부감 옛날에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 훨씬 많았는데 그 사람들이 몸에 좋은 걸로 대고 친숙해지고 우리나라 위상이 확 올라가니까 쟤들 까탈스러운 놈이 먹고 저게 먹으니까 내한테는 안 맞지 저게 나쁜 건 아닌가 보다라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제 미나리 같은 경우는 사실 저 같은 거에서 적어도 그 석유 냄새 나는 생각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어렸을 때 워낙 회무침을 좋아했거든. 그럼 회무침 할 만한 채소가 뭐가 있겠어? 그 초장에 묻혀가지고 향이 안 나는데. 네네. 근데 딱 그래도 야채 중에서는 씹히기도 하고 향이 어울리기도 하고. 식감도 좋고 그렇죠. 그쵸. 근데 아주 어렸을 때 초기에 그러니까 접했을 때는 그래도 좀 냄새가 나서 좀 거부가 있죠. 저는 어렸을 때 아주 저학년 때는 좀 살짝 못 먹었어요. 냄새 때문에. 근데 이제 그걸 어머니가 자주 해주시니까 계속 이렇게 해서 조금씩 먹다 보니까 어느 순간 그게 사라졌는데 어렸을 때 기억이 지금도 나거든요. 이거 냄새 나서 못 먹겠는데 엄마 왜 이걸 해주지? 막 이런 기억은 나요. 이번에 이제 향기 물질을 갖고 해보다 보니까 네네. 거기에 있는 향기 물질을 갖다 해보니까 진짜로 그 냄새 중에서 묘하게 시멘이라는 것도 그렇고 터핀 원래 석유 냄새라고 말하고 보니까 이런 물질 때문에 사람들이 석유 냄새라고 하는 거구나라고 하는 걸 알겠더라고 확실히. 근데 이제 이게 사실은 여기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아 그래요? 네. 이게 상당히 흔하게 있는 물질인데 어디에 있어요 그러면? 그 우리 피톤치드 하는 거 있죠. 그러니까 산에 가면 나는 나는 냄새. 네. 거기에 있는 게 솔향, 피넨이라고 하는 물질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은 식물이 만드는 향기 물질의 절반이 이런 것들이에요. 터펜이요. 그러니까 이런 물질, 그러니까 식물이 만들어낸 향기 물질의 절반을 터펜이라고 하는데 터펜 중에는 개성이 있어가지고 어떤 것은 꽃냄새 같은 느낌도 있고 약간 매운 느낌도 있고 그 사실은 피톤치드 들어가는 게 식물이 자기 보호하기 위해서 뿜어내는 물질이거든요. 그렇죠. 그것도 피톤치드인가요? 제가 얼마 전에 촬영을 하고 차를 소나무 밑에 세워놨는데 한 하루 종일 세워놨거든요. 갔더니 그 막 끈적이는 것 같은 게 엄청 떨어져 있는 거예요. 투명한 무슨 액체 잘 지워지지도 않는 거. 그게 이제 옛날에 듣기로는 그런 걸 내려서 밑에 이제 경쟁자를 죽이려고 떨어뜨리긴 하는데 그게 피톤치드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피톤치드라고 자체가 식물이 내는 이렇게 파이톤 독소죠? 식물이고 치드가 살인 그러니까 물질, 이제 독소. 죽이는 물질. 그러니까 나무가 뿜는 독소 아니에요? 자기 위에 애들이 밑에서 못 자라게 하려고. 그죠? 그러니까 사람이 가서 얼마나 좋아. 날벌레들. 아. 걔들한테는 못 견뎌. 또 우리가 얼마나 스트레스 받아. 옛날에 지금이야 집에 있고 모기장 치고 그렇죠. 팔지만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파리, 모기 뭐 우리는 온갖 미치게 하는 게 날파리들 그런데 엄청 많았죠. 저런 데 가면 우리 같은 경우는 훨씬 캐파가 크니까 걔들은 조그마한 양에 이렇게 해롱해롱 하고 있는 거고 우리는 충분히 같으니까 숲에 들어가니까 날벌레도 없고 얼마나 더 좋아. 그래서 그래서 상쾌하다. 그 냄새를 사랑하게 된 거지. 우리가 네. 덩치가 크니까 그 정도 독소에 끄떡이 없는 거지. 쟤네들이 네. 저런 걸 뿜어갖고 그런 거 독한 그 해충들을 다 죽이는 거 아니에요. 그쵸. 식물과 동물. 원래는 그 식물이 심심해 인간을 위해서 뭐 상쾌하게 뭐 기분 좋으라고 뿜어낼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지 생존을 위해서 뿜어내는 거지 다. 계속 침을 왜? 뱉고 있는 거군요. 독한 침을. 근데 사실은 네. 어마어마한 양이에요. 그래요 그게? 그게 이소프레인이라고 하는 물질은 지 스트레스 해소하려고 한 거고 두 개를 해본 게 터펜인데 이소프레인이라고 뿜어내는 양이 6억 톤. 터펜 물질만 1억 톤. 그러니까 두 가지 합하면은 7억 톤이고 느낌 별로 없으시죠? 느낌 없어요. 6억 톤이면 1년에
1년에 6억 톤이면 양이 대충 얼마나 되는 건가요? 인간이 쓰고 있는 플라스틱의 총량이 5억 톤. 1년에 아니면 1년에. 1년에 5억 톤. 네. 아 플라스틱보다 더 많이 생산하네요. 그렇죠. 그게 한 군데 쌓여 있으면 완전히 이거 석유 바다지 뭐. 근데 그래서 아까 피톤치드 같이 자기가 보호하기 위해 살기 위해서 미나리가 생명력이 세잖아요. 그렇죠. 그냥 아무데나 다 자라. 밭에서 재배해 주는 게 아니라 물만 주면 자라잖아요. 물만 주면 자라고. 그러니까 제가 스스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물질로 이제 억균하고 있는 거지 뭐. 오염된 데서도 잘 자라요. 쟤는. 그러니까 양이 작아서 다른 물질에 비해 도드라져 올라오진 않았는데 이건 양이 좀 많으니까. 양이 좀 많다 보니까 걔가 두드러지게 느껴지는 거지 결코 이게 석유에 있는 것도 아니고 미나리만 있는 것도 아닌데 미나리에서 유난히 그렇게 덮어주는 게 없으니까 이렇게 풀 냄새에다가 이렇게 약간 좀 튀는 시트러스 느낌도 약하고 그러니까 그냥 튀는 거죠. 그러면 이런 냄새 이렇게 난다 그러는데 오이도 못 먹는 사람들 있잖아요. 오이도 비슷한 건가요? 오이 냄새 못 먹고 막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 냄새보다는 내가 봐서는 약간 쓴맛에 예민한 것 같고 아 쓴맛. 네. 옛날 먹을 게 없으니까 네네. 대식구 같이 먹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먹다 보니까 익숙해지는데 요즘은 배가 각자 불렀군요. 먹으니까 아 배가 불렀군요. 익숙해질 이유가 없으니까 점점 그렇죠. 더 예민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로 또 꼭 알아주면 좋은 게 뭐냐 그러면 식품에 민트 냄새 난다고 안 좋아한다. 네. 민트 냄새가 치약 냄새 아니에요. 치약 냄새 없어요. 이런 거고. 병원 냄새 난다. 아니 거꾸로 그 물질 중에 하나를 대량으로 병원에 쓴 거지. 네. 식물이 무슨 병원하고 관계 있겠어. 석유를 많이 쓰다 보니까 거기서 조금 냄새 물질 많지도 않은데 그 냄새로부터 연상하는 거지 식물이 뭐 석유를 만들어내겠어요. 병원을 만들어내겠어요. 그러니까 정향이라고 하는 게 옛날에는 정말 비싼 향신료였거든요. 그렇죠. 금방 3대 금과 비싼 4대 향신료야. 근데 요즘 정향 냄새 맡으면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맞아요. 딱 정향 냄새 맡으면 뭐라 그런지 알아요? 화학 물질 냄새 같은 냄새 나죠. 느낌이. 치과 냄새 나요. 맞아요. 아니 치과에가 그게 정향이 왜 있겠어? 이게 진통작용이 있어가지고 통증 덜 느끼라고 약간 얼얼하게 마비시켜주는 기능을 하고 있거든. 근데 한 번도 정향은 본 적 없어. 오리지널의 그 냄새만 맡아본 것은 치과야. 누구나 치과를 가. 그러니까 치과 냄새 나는데 기분 나쁜 냄새인데 나쁜 냄새인데 뭔가 이 맛없는 냄새인데 이렇게 생각한다니까. 옛날 같았으면 그게 금같이 야 이런 신비로운 냄새가 있다니. 야 이게 먹었더니 이렇게 기분이 좋고 맛이 좋고 했던 냄새가 상황에 의해서 바뀐 거죠. 그것 때문에 피하다 보면 점점 줄어들어요. 자기가 먹을 수 있는 그렇죠. 종류가. 그래서, 먹을 수 있는 종류도 네. 주고 즐거움도 주는 거죠. 옛날보다 훨씬 더 음식을 깨끗하게 만들지. 우리나라 사람이 세계에서 제일 깨끗하게 음식 만들어요. 샤워 자주 하지. 그러니까 맞아요. 유튜브 같은 거 보면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한국 가면은 다 하나고 치면 밤늦게 여자 혼자 돌아다닐 수 있다.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가 대단히 위험한 나라로 알고 있지만 외국인이 봐서는 어떻게 저런 나라가 있냐. 아니 그럼요. 웬만하면 뭐 스페인 뭐 이태리 가면 저녁에 돌아다니지 말라 그러죠. 그건 기본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뭐 내려놓고 이렇게 돌아보면 안 돼요. 없어지거든요.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 이게 처음 보는 거네. 한번 친해져 볼까? 그러다가 한두 몇 번 해보고 나서 안 친해지면 할 수 없는 거지만 처음부터 이거 색안경을 끼고 야 병원 냄새가 나 석유 냄새가 나 이건 없습니다. 이런 물질은 없으니까 안심하고 드시면 됩니다. 네. 지금 한국 영화 미나리가 네. 이렇게 상을 많이 받는 거에 대해서 의아하신 분들이 있어요. 왜 우리나라 영화가 우리가 너무 잘하는 저 배우가 왜 상을 받지? 왜 뭐 별것도 아닌 그냥 가족 이야기가 왜 전 세계 영화인들이 사랑받지?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미나리 많은 사람들이 한번 먹어보면 좋아하고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가리지 마시고 다 유명해지는 건 이유가 있으니까 일단 경험해 보시고 드셔보시고 먹어보시고 하시면 됩니다. 석유 냄새 난다는 건 기분 탓이에요. 그런 것 가리지 마시고 건강에 좋고 맛도 좋은 미나리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미나리 협회에서 협찬 좀 해줬으면 좋겠네. 자 다음 주제는요. 사람들이 신발도 튀기면 맛있다고 하는데 튀김을 참 좋아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특히 치킨 떡볶이 먹을 때 옆에 뭐 온갖 튀김들 다 먹는데 뭐 전 세계인들이 튀김을 좋아하는 이유가 옛날에 곤충을 많이 와삭와삭 씹어 먹어서 그렇다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인가요? 그건 이제 겉이 바삭하고 속이 촉촉한 거 부드러운 걸 좋아한다는 이유는 설명이 되는데 곤충 네네. 이야기로 튀김을 좋아하는 이유는 꼭 그래서만은 아니죠. 그걸 더 포함한 더 있는 거죠. 우리 몸속에 오랫동안 먹어온 곤충 씹던 그 느낌이 살아 있어서 그 바삭바삭한 걸 좋아해서 튀김을 먹는 거하고 좀 다르다. 그 중에 요인 중에 하나인 거지 튀김을 요인 좋아하는 중에? 요인이 아닌 거죠. 사실은 이제 겉이 딱딱해야 좀 건더기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근데 씹어보니까 잘 깨지고 해주는 게 그 소화흡수 되는 거고
실제로 이제 우리가 곤충을 많이 먹었을 때 곤충이 겉에가 딱딱하고 그쵸. 속도 촉촉하고. 촉촉하고.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음식 중에서는 이게 항상 먹어보면 괜찮더라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 좋아할 수 있는데 튀김도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거죠. 겉에가 열이 가해졌으니까 겉은 바삭바삭 딱딱하고 속은 촉촉하고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그렇게만 해놓으면 맛있나? 근데 풍미에서 네. 뺄 수 없는 게 기름이고 이제 기름에서 나오는 향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라면 같은 거 할 때 이제 이미지가 안 좋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흠잡을 만한 요소가 뭐가 있을 것 같아요? 라면에서 흠잡을 만한 요소가. 너무 맛있으니까 많이 먹으니까 그런 거죠. 아니 근데 나쁘다 그러는데 그걸 갖고 핑계 잡을 수 없잖아. 뭔가 이제 하는 사람이 라면은 왜 나빠 그러면 기름지고 맵고 짜고 그러니까 그렇죠. 칼로리도 맵고 높다고. 작은 거 한두 개 먹나? 칼로리는 낮아요. 500칼로리밖에 안 돼. 500칼로리가 낮은 건가요? 당연하죠. 세 끼 먹으면 1,500인데 우리가 먹는 것 중에서 1,500 세끼. 그러니까 하루에 한 끼씩 먹어도 라면으로 다 칼로리는 살 빠지지, 채워지네. 그러면. 우리가 2,000 넘어가야 돼. 우리가 남자 같은 경우 최소한 2,000이에요. 그렇죠. 최소 2,000이 필요하죠. 2,500 뭐 3,000까지도 먹어요 보통. 그런데 라면 한 끼가 500칼로리인데 실제로 500칼로리로 그만큼 포만감 주는 음식이 없다고. 그러니까 얘가 칼로리가 많다고 말하면 진짜 무식한 거야. 그러니까 500칼로리로 라면만큼 포만감을 주는 음식이 있냐? 그럼 없어요. 그런 음식이 더 있으면 그 세 개 먹으면 1,500칼로리 먹으니까 누구나 살 빠지지. 근데 그걸 안 먹고 다른 걸 먹는데 다른 것은 사실 칼로리는 없고 포만감도 안 준다고. 라면 그걸 욕할 수 없죠. 칼로리 갖고. 그러면 첨가물이 들어있다? 없음. 까보면. 뭘로 깔 거야? 영양이 불균형하다? 아니 탄수화물에 단백질의 지방 비율. 단백질 약간 모자라는데 계란 하나 넣으면 완벽해. 2대2대6 이상적인 비율이야. 그러면 이게 뭐 이거 많다 그러면 우리가 냉면 어떻게 할 건데? 다른 면들은 어떻게 할 건데? 더 심한데 뭐 그것보다. 근데 요즘 그 건강에 좋다고 겉면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우리가 기름의 위력을 보여준 거지 뭐. 라면에서 그러면 유일하게 잡을 수 있는 게 유탕면, 기름에 네. 튀겼다밖에 없는데 유탕면 대신에 그럼 겉면 만들면 되잖아요. 네, 겉면 그래서 요즘 잘 팔리는데 제가 잘 이제 팔리지는 않아요. 뭐 그래도 옛날에는 겉면 나오다 다 망했는데 요즘 네. 그래도 좀 잘 되는 편인데 그래도 되는 옛날보다는. 편이죠. 근데 제가 거기서 저는 이제 이걸 많이 하다 보니까 맹점을 발견한 게 뭐냐, 안 튀겼다고 광고해놓고 대부분의 겉면에는 기름으로 된 스프가 따로 있어요. 결국 면에 튀겨서 들어갈 만큼의 기름을 따로 스프로 넣더라고. 왜? 이 라면이라는 게 기름이 없으면 맛이 없거든요. 어쨌든 국물이라도 기름을 띄워야 되기 때문에 그거 보면서 뭐야 안 튀겼다더니, 물론 보통 유탕면에는 기름 스프가 따로 없잖아요 거의. 근데 그 겉면에는 꼭 기름 스프가 다 있어요. 향미유 해갖고 이렇게. 그러니까 똑같은 신라면인데 그럼 어차피 튀김면이야. 네. 튀김면인데 얘를 갖다가 봉지면으로 했어요. 컵면으로 했어. 맛이 달라. 그렇죠. 겉면 훨씬 맛있죠. 컵면이 맛있다고? 네. 나하고 다른 거야. 나 같은 경우는 봉지면이 훨씬 맛있어가지고 저는 컵면이 훨씬 맛있어요. 컵면을 봉지면처럼 끓여 먹으면 더 맛있습니다. 당연한 거고. 더 맛있게 먹으려면 컵면 하나에 봉지면 하나를 같이 끓여 먹으면 더 맛있습니다. 끓여 먹는다고 하는 게 면발에 있는 라면 기름이 스며 나오는 거야 더. 그렇죠. 그러니까 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얼마나 기름에 민감하는지, 나쁘니 싫으니 해도 기름이 로스팅하면 거기에서 로스팅하는 그 고소한 향이 나오지. 그렇죠. 그 양이 적절하게 들어있으면 모든 향과 맛을 포집해서 균형을 잡아주지. 기름진 음식이 더 맛있지 뭐 사실은. 그렇죠. 여기 돼 있고 향이나 맛도 잘 균형 있게 잘 잡아주고 풍부한 느낌 주고 포만감도 줘요 걔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튀기면 맛있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기름이라고 하는 요소를 빼고 나면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자체가 기름지고 느끼하다는 이야기는 너무 많다는 이야기고, 이게 3대 영양 성분인 탄수화물, 단백, 지방은 맛이 절대적인 요소예요. 그러니까 소금도 그렇고 4가지 꼽자그면 이거지 뭐 이런 거 하면은 얘가 있어야 맛있는 거지. 빼고 맛없을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다이어트 식품을 개발할 수가 없는 거지 뭐. 바삭한 튀김을 좋아하는 이유가 곤충을 먹던 예전 습관 때문도 있지만 그것보다 기름으로 튀겨서 그 맛과 풍미를 끌어올렸기 때문에 좋아하는 거지. 바삭한 건 부수적으로 그렇게 했을 거다라는 추론에 의해서 곤충 먹던 습관이 좀 들어갈 수 있지만 이게 결국 기름이 들어가지 않았다면 인기는 없었을 것이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바삭한 신발도 튀기면 맛있다는 기름 맛을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드십시오. 맛있게 드시고 바삭하게 드시고 기분 좋게 드시면 건강하다고 생각합니다. 맛있는 음식, 우리 작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만 드신다면 가능하다면 조금만 드시면 그것만 안 되지,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그것만 안 돼. 그게 가장 힘들다는 거 어쩔 수 없지만 힘들다는 거 기억하시고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면서 다음 시간에 또 만날 것을 약속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